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세종시장으로서의 입장과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의외로 조속히 추진됨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책임지는 세종시장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도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기회 방식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약속하였고 취임 이틀 만인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12월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고 25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기관에 서울, 세종, 부산 분산으로 유기적인 국정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국가 전체로 볼 때 마이너스의 효과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또 해수부 공무원들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하게 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이전을 약속했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개별적 이전은 국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행정수도 완성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처 이전 방식에 대해 해수부의 공무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원론으로는 지지하지만 그 책임이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 이전은 단순한 직장 이동을 넘어 직원 가족 전체 생활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가 세종에 있다 하여 북극 항로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정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TF 등 일부 기능만 이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공무원들도 또 많은 국민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선거나 정치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께 공개 토론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지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560만 춘천민뿐만 아니라 인천, 전북, 전남 등 해양수산 관련 지역민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도도 또한 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이전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부 이전이 초래할 파급 효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상충되지는 않는 것인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으로의 전부 이전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지명자도 국무위원으로서 100% 동의하는 것인지, 또 다른 방안이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 등에 대한 세종시장인 저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토론하여 국민께서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선언을 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국무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도 언급하시는 등 투명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장과 해수부 장관 지명자가 하는 공개 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공개 토론 제안에 조속히 응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세종 시민의 여러 여망을 대변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내일부터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출근 시간에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 8시와 8시에서 9시 사이에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이전은 옳지 않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자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아일보 이정우입니다. 해수부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혹시 그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너무 나오기도 했었는데, 혹시 시장께서 해수부 측과 별도로 이전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 상의를 아직 안 했다면 앞으로 해수부 측과는 어떤 얘기를 혹시 하고 싶은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밀어붙이면서도 이 해수부가 떠난 자리에 정부 부처를 세종시에 추가 이전한다거나 특별법 제정이나 개헌 이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은 아직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해수부 이전 관련 입장은 물론이고 세종시장으로서 좀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궁금합니다. 무슨 해수부 측과 협의를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해수부 측이라면 누구겠어요? 해수부 장관이 아직 지명 중에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임명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해수부 기자 브리핑에 해수부실에 가서 해수부 출입하는 기자분들에게 직접 이런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그런 시간 내지는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청 기자실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해수가 없음으로써 말하자면 그 자리에 공백에 관한 사항에 어떤 보완 사항을 정부하고 협의했는지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저는 그것도 온당치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정이라는 것은 정부 부처 이전을 그렇게 거래한다든가 딜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 부처 이전은 국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해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실이 생기고 공실을 무엇으로 채워달라, 저는 그런 생각이나 요구를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어떤 기관이 세종시에 옴으로써 국정 효율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문화도시라면 한글 문화에 관한 그런 시설이나 그런 기관이 있다면 세종시로 적극적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과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세종에 와야죠. 그래야 행정수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틀에서 국정의 운영의 효율성 내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우리가 틀에 두고 국가 아젠다로 생각해야지, 지역 간의 지역 이익을 위한 그런 거래 방식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말씀 되시는데 새 정부에 제가 뭘 특별히 바라겠어요. 제가 그 7개 분야의 43개 국정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도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솔직히 얘기합니다. 세종시만을 위한 정책을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는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건설되는 도시입니다. 세종시만을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정 아젠다,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국정 과제를 건의할 적에도 저는 미래 세종시의 앞날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맞추어서 했지 작은 생각으로 또 지역 이익만을 생각한 그런 국정과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했다. 그런 만큼 국정과제에 꼭 반영 줄 것을 그것을 바라는 그것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저의 절실한 내용이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도 그러시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혼선을 좀 갖고 계신 분은 생각합니다. 세 개 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헌법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라는 것을 2004년도에 관습 헌법상 안 된다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해석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하되 그것이 다시 유연성이 있느냐를 한번 재도전해 보겠다. 그 이해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헌법을 뛰어넘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특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특별법에 바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이게 헌법과의 상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게 특별법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행재정적 여러 가지 특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모든 걸 지원해주고 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2012년에 만든 세종시 법으로는 행정수가 됐을 때 또 인구 7만일 때의 법 같고 그리고 지금 30년을 보라고는 이 체제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건설청도 2030년에는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해왔던 일도 새로운 행정수도로 다시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떻게 받아야 될 거냐 이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첫째는 헌법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행정수도에 걸맞는 특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자꾸 혼선을 비우면서 특례법, 특별법, 헌법을 혼동하시는데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법은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고 헌법은 그거는 솔직히 좀 선을 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대로 두고 특례법은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게 필요하다 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용역을 통해서 특례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또 노력료에 달려있지만 이 세 개 법안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필요한 법 체계입니다. 특별법, 특례법 이렇게 혼동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정당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국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건 정당 차원에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마련한 특별법안이 됐든 특례법안이 됐든 것을 당을 초월해서 앞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 설명을 할 것이고 설득을 해 나갈 것입니다. 뭐 국힘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조기혁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국가를 생각해야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북극항로 개설에 대해서 뭐 부산시장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장하고 세종시장이 협의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걸 부산시장인들 어떻게 하겠으며 그거를 저하고 어떤 합의를 본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한 가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극항로를 개선을 하고요. 우리가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 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공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남극항로의 문제점을 북극항로 개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견은 우리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선도적으로 달려드는 나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중국 다 이런 나라들이 북극항로 개설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뒤처져서는 안 되고 우리도 선도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북극항로를 개설하고 해양 강국을 이루는데 중앙부처가 부산에 가야 효율적이냐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북극 항로 개설과 해양 가국을 지향하는 전 세계 국가의 주관하는 부처가 어딘가 봤더니 명칭은 다르지만 해양수산, 환경, 외교 다 공동으로 하게 있어요. 그 부처들 어딨냐? 전부 다 수도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북극 항로 개설을 한다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관계부처를 알래스카로 옮긴다? 그런 생각은 논의되지도 않고 있어요. 영국은 해양국가입니다. 영국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런던에 있는 거예요.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북극 항로나 해양 강국을 실현하는데 해수부 혼자서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있겠으며 중앙부처와 대통령과 또 각국의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외교부하고도 협약을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협약을 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다른 나라와 같이 수도에 그런 부처들이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체계인 것이지 해수부 혼자서 부산에 간들 무슨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해양강국과 북극 항로 개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느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별도의 연구기관을 만들고 이건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에 국지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그 국지연구소 그거를 뭐 인천에서 부산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기능이 강화된다? 국지연구소 자체 캐파를 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북극 항로 개설에 대한 집행기관이나 또는 협의기구가 있다면 그런 걸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되 그 총사령탑은 해수부가 키를 잡는 것이고 그 해수부는 외교부, 환경부, 대통령실과 계속 긴밀한 그 협의를 하는 세종에 있어야 이게 효율적인 것이지 그거 하나 달랑 부산에 가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계속 분산시킬 때 더 효율적이냐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과 부산의 지역적인 이익을 갖고 따지는 이 단기적인 그런 시각이나 지역 이기적인 또는 지역 아젠다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아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 장관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고 해수부 장관이 안 되면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하고도 공개 토론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태극 세정 박상현 기자님.